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S최님, 3년 누가 기다려준대요? 라고 하셨고요. 이기는 민주당님, 3년은 정말 절망스럽죠. 라고 하셨고요. 아르누보님께서는 3일도 못 버틴다고 아우성. 참 그렇습니다. 김방님께서는 공수처 등 사정기관이 무력화되는 것은 임명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임명권을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국회가 아니고요, 국민들이 선출해야 될 것 같아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이거를 국회 안에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 사법부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후보를 천거하게 하고, 그 천거한 후보 중에 두 사람을 국회가 선출을 하게 한 다음에, 자,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궐선거를 할 때거나 아니면 총선을 할 때 같이 하면 되잖아요. 지방선거 할 때, 총선할 때, 대통령 선거할 때, 혹은 보궐선거 할 때, 요럴 때 하게 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아니면은 선거인단 투표 같은 것도 가능하죠. 그죠? 뭐 이런 부분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면은, 글쎄, 국회가, 뭐, 국회를 믿을 수 있나, 솔직히? 그죠? 검찰도 마찬가지.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각 지검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검찰총장을 따로 두려면, 법무부 장관이 있고 검찰총장을 따로 둘 거면, 예. 검찰총장은 선거로 해야지. 그게 아니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밑에 확실히 들어오거나, 그리고 각 검사장들도요, 관할구역에 지방의회가 선거하게 하면 해야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검찰총장은, 각 지검장들 중에서, 국민이 선택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에서 선출하게 하든지, 그래야지, 뭐.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푸푸님, 이제 20일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님, 대파 퍼포먼스, 베리 나이스. 예, 대파 퍼포먼스. 근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우파더라고. 오른손에 팔을 들었대? 좌파가 아니고. 자, 농담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너무 화내지 마세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뭐가 확 튀어나오네요. 예.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 숨어있는 5% 샤이 진보가 움직인다. 샤이 진보?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사실 샤이 진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에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샤이 진보라는 게 왜 이렇게 나오느냐면 사실 오랫동안 우리나라는요.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론조사가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서 당시 민주진보 진영, 당시에는 야권이라 그랬죠. 그 당시는 여야 정권 교체가 안 되고 이러니까 당시 야권의 지지율이 플러스 5% 있다라고 그게 그렇게 플러스 5%를 더하는 게 상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노태우 때, 김영삼 때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당시, 그 당시 민자당이죠. 민자당이 압승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한국당, 김영삼 때 신한국당이 압승을 하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해보면, 적어도 5에서 10% 정도는 당시 그 민주당이 더 많은 표를 얻는 거예요. 여론조사보다 훨씬 많이 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있는 5%가 있다는 둥, 그걸 보고 샤이 진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 상황은 언제도 또 마찬가지였냐면,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이 이 대통령할 그 무렵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탄핵 사태 때, 노무현 대통령의 그 탄핵 사태 때 여론조사를 하면은요, 그 열린민주당하고
당시 그 한나라당하고 비슷한 의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130, 130으로 나눠 가질 것 같다. 이런 식의 전망이 많았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150석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5에서 10% 정도 더 나오더라. 자,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이게 민주 진보 진영에는 5%가 숨어있는 5%가 있다라는 게 정설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떨 때 보면 숨어있는 5%가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참 놀랍죠. 강원도 쪽 같은 경우에 그래요. 최문순 지사가 쭉 내리 3선을 했었죠. 그런데 이 최문순 지사가 첫 번째 강원도지사 선거할 때 그때 엄경 씨하고 붙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엄경 씨가 10% 이상 이기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일선 현장에 가서 민심 들어보면은 아닌 거야. 지지율 차 격차가 점점 벌어져.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최문순이 엄경을 10% 이상 앞지르는 결과를 냈습니다. 자, 2012년 당시 서울시장 선거를 하는데 한명숙 총리가 오세훈한테 10% 이상 지는 걸로 나왔어요. 뚜껑 열어보니까 아슬아슬하게 졌어. 야, 한명숙 대패, 참패 이런 보도가 아니어서 그런 보도 때문에 투표하러 가지 않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보도만 아니었다면 그런 보도 때문에 투표를 포기한 민주당 지지자 이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이겼을 수도 있는 거지. 자, 그런 상황은 지난 재보궐선거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주당이 5% 정도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압승이잖아. 더블 스코어가 났잖아요. 자, 이처럼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민주진보 진영의 표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떨 때 보면 그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난 대선 때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지난 2011년 재보궐선거 때도 그랬었죠. 샤이 진보가 있을 거다 했지만 결국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르다. 이번에는 진짜 숨어있는 5%가 움직일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 좋아. 그럼 샤이 진보가 뭔데? 진보 진영, 내가 진보 진영이다. 나 민주 진보 진영의 지지자다. 라는 것을 잘 공개하지 않는 층,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샤이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론조사에 잘 응하지 않고요. 평소 때 정치적인 발언을 거의 안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요, 영남 지역이라든지 강남 쪽에 많이 계세요. 나가면은 다 국힘당 지지자인 거야. 그러니까 나가면 나 혼자야. 그러니까 말 안 해. 사실 우리 어머니도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도 나가면은 그 연세가 올해 이제 79이구나. 79 되시는데 그 연세 되시는 그 어머니들 사실 다 저기 국힘당 쪽이잖아. 그리고 이 양반들이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양반들이 어디서 그 카톡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 그것만 다 주워 듣고서는 그렇게 민주당과 이재명을 욕을 한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재명이 북한에 100억을 줬다며. 문재인이 북한에 100억 달러를 줬다며.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택도 아닌 뭐 이상한 목사 이런 사람들이 막 퍼뜨리는 그런 얘기들 있죠. 예, 카톡으로 돌아다니는 사실 가짜 뉴스 SNS 가짜 뉴스에 시주하면은 그 국힘당 애들이 카톡을 통해서 돌리는 카톡 가짜 뉴스 그게 사실 원조 아닙니까? 보면 국힘당 새끼들이 제일 야비한 게 그거예요. 지들이 시작해놓고서는 지들이 원조면서 지들이 밀리잖아. 그럼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지들은 아무 상관없죠. 이렇게 가짜뉴스의 원조는 지들이면서 카톡으로 막 돌리는 그런 진짜 그게 제일 피해를 많이 봤던 사람이 문재인,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노무현이잖아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야비하게 그 이상하게 그림 막 지들끼리 돌려보고 킥킥거리던. 자,
상황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친구들 앞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기를 안 하려 그래.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어머니랑 친한 어떤 그 이웃의 할머니 계신데 그분도 그러신대요. 그분은 맨날 약이 올라 죽겠대. 근데 가끔 그분들이 이제 제 방송 보시나 봐요. 보시면은 내가 이 얘기를 가서 해야겠다. 내가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는 논리가 생겼다. 이러신대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 일이지. 맨날 친구들하고 다 싸울 수 있나?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는 거야. 자, 이런 분들이 샤이 진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5% 정도는 있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5%가 있으면 늘 나와야지.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고. 그렇지? 예. 샤이 진보가 5% 있다며. 그러면 항상 5%가 플러스 되는 그런 여론조사에 나오지 않지만 5%는 더 있더라. 그러니까 항상 플러스 5를 할 수 있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떨 때 보면은 여론조사대로 그대로 결론이 나와. 이게 뭐지 그러면? 샤이 진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샤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분위기상 자기가 민주진보 진영을 지지한다는 것은 밝히지 않지만 결코 국힘당을 지지하지는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층은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원래 국힘당 지지자인데 이번만큼 내 국힘당 못 찍겠다 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너무 싫다. 지난번 같으면 나 박근혜 너무 싫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주 진보 진영의 5% 지지층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이분들이요. 나 원래 국힘 지지자인데 이번에는 못 찍겠어라는 분들, 이분들 의외로 이런 분들이 옛날에 노회찬 정의당 이런 데 표를 많이 줬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 예, 이분들이 요새 조국 혁신당에 표 준대. 하여튼 이 사람들이니까 숨어있는 5%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항상 투표하는 게 아닌 거야. 어떨 때는 보면은 투표하러 나서기도 하는데, 그런데 또 어떨 때는 투표 자체에 참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위기를 쫙 끌고 가잖아. 그러면은 이번에 내가 투표할 거야 해서 투표를 하는데 민주당이 밀리는 분위기야. 그러면 안 그래도 이 민주당 질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뭐 힘들게 투표할 필요 있나? 그냥 가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싸우고 밀리는 상황이라도 계속 싸우고 파이팅 있게 나가면 이 숨어있는 5%가 나오고, 민주당이 지리멸멸하게 누가 봐도 이번에는 밀린다 라는 상황이 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5%가 그래서 나오는,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월간조선, 조선일보 쪽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조선일보의 최근 그 기사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조선일보도 스스로 인정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무응답 혹은 부동층으로 인지되는 사람들 중에 이른바 샤이 진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인다 라고 조선일보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3년, 그러니까 작년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여론조사에 비해서 최종 결과가 민주당 쪽 후보에 더 크게 더 많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샤이 진보인 겁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잘 안 잡히지만 민주당이 이길 때, 민주당이 힘을 계속 밀리더라도 힘을 계속 맞서 싸우고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싸우고 있으면 5%가 어디서 짠 나타나서 힘을 탁 보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지고 있거나 좀 밀리더라도 계속해서 맞서 싸우고 있으면, 기가 꺾이지 않고 계속 싸우고 있으면 어디선가 나타나는 5%에 숨어있는 우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5%는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영이 싸우고 있을 때, 끝까지 싸울 때,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나타나죠. 투쟁을 포기하고
애시당 쪽이 너무 표차가 많이 벌어졌다. 아, 이번 게임 끝났다. 라고 하면 안 나타나. 그러니까 지난 지방선거 때도 보면은요, 민주당이 대패할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었잖아. 지방선거 해보면 민주당 아마 서울 쪽에서는 대패할 거다. 참패가 예상된다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 볼 거가 아니었잖아요. 민주당 서울시 의회 선거에서 한석 차로 졌어. 그리고 서울시 여기 구청장들 중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패한 데가 엄청 많아요. 막판에 한 1000표 차이로 바뀐 데가 꽤 많습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야, 저거 엉터리야. 야, 저 여론조사 얘들아, 우리 막판까지 싸워야 돼.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겼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때 여론조사 결과 재작년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6대3으로 진다 그랬었어요. 6대3으로 지고, 무소속 1, 이 정도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거의 5대5에 가까웠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5%, 아니, 여기는 거의 10% 가까운 그런 숨어있는 지지층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그때,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 박지원이 헛소리가만 안 했으면 이겼을 거예요. 지방선거 이겼을 거예요. 그 박지원이 헛소리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박지원이 헛소리 하는 바람에 샤이 진보의 상당수가 투표하러 안 왔어. 그것 때문에 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자, 박지원 같은 애들이 막 설치가지고 민주당 스스로 개혁해야 돼, 도덕성에 문제가 있어 라고 이렇게 자학하는 그런 짓을 할 때마다 샤이 진보는 숨습니다. 안 그래도 샤이한데 민주당이 도덕성에 문제가 있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샤이하니까 더 숨는 거야 이제. 안 해. 씨.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 같은 애들이 있으면 망한다는 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 참 답답하죠. 예. 그래서 숨어있는 5%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번 선거에서는 그 숨어있는 5%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티가 나요. 벌써부터. 자, 분위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샤이 진보 5%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있다, 없다, 그거 가지고 지금도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의 의견이 막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나 정세균 종로 국회의원 선거 때나 지방 선거 때나 민주당의 득표율이 여론조사 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즉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투표하러 안 올 때도 있어. 문제는 분위기더라. 분위기만 잘 이끌고 가면 이들이 나와. 그럼 이번에도 그럼 있냐고. 예. 자, 경남 양산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이걸 왜 제가 이 준비를 하느냐면요. 자, 이거 수치로 딱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나옵니다. 자, 이 수치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아이고, 여기 있구나. 예. 자, 이 수치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 KBS, 중앙일보, MBC, YTN, 조선일보. 자, 이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보면은 김두관 후보가 이길 때는 확 이기고, 질 때는 아슬아슬하게 지죠. 그런데 진 여론조사가 어디 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그죠? 즉, 중앙일보, 조선일보, 조중동이 조사를 하면은, 좀 말을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제가 볼 땐 이 차이가, 아마 그 샤이 진보가 어느 정도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비슷한 사례, 서울 종로를 보겠습니다. 종로 보면은, KBC 조사하고, 동아일보 조사하고, 꽃 조사를 한번 보세요. 동아일보는 40대 40으로 나왔습니다. 다른 모든 조사에서 곽상원 후보가 앞선다고 나오는데 동아일보에서만 40대 40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하루 상간에 나온 KBC 조사에서는
곽상원 후보가 무려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 이거 왜? 이거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예, 여기에는 동아일보 조사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샤이 진보층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자, KBC는 광주 민방을 말합니다. 광주 민방에서 조사한다니까, 그래? 그럼 나 여기서는 지지한다 얘기해야지. 동아일보에 조사한다, 여기서 말 안 해. 그 표가 여기에는 10% 가까이 된 거죠.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되는 대목 아닙니까? 보세요. 이 최재형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죠. 근데 곽상원 후보의 지지율은 9% 이상 차이가 나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예. 그겁니다. 샤이 진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이 샤이 진보 동아일보에서는 얘기 안 하는 거야. 동아일보 조사 나 거기에서는 얘기 안 할래. KBC 광주민방 오케이. 내가 거기서는 얘기할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표예요. 자, 또 볼게요. 자, 서울 중구 성동갑 여기를 볼게요. 여기 동아일보하고 중앙일보에서 보면은 중앙일보의 경우는 전현희 의원과 윤희숙 의원의 지지율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에서는 보면은 전현희 의원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옵니다만 표 차이는 6% 차로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 득표율 차이가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KBC하고 JTBC 여론조사 보세요. 여기서는 거의 10% 이상, 여기 10%가 넘고 여기는 거의 10% 가까이 차이가 나죠. 자, 누가 보더라도 샤이 진보층이 진보 진영이 선호하는 방송사나 언론사 쪽에서는 대답을 했는데 그렇지 않은 언론사에서는 대답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 그런 사람의 존재가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 중앙일보와 KBC 여론조사 차이를 보세요. 이것도 이틀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윤희숙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거의 없죠. 38.2%나 39%나 그게 그거잖아. 근데 전현희 의원의 득표율은 39에서 50.9로 무려 10%가 뻥 튀어버렸어. 10%가 여기 들어있었던 거지. 중앙일보에서는 대답 안 했는데 광주민방에서는 대답한 거야. 자, 또 있습니다. 경기 분당 갑 선거인데요. 오늘 여기 KBC 이 광주민방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새로 추가됐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재 의원이 쭉 뒤지는 걸로 나왔는데 KBC에서 여론조사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이광재 의원이 5% 가까이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 전까지 중앙일보, MBC, KBS, JTBC, YTN에서는 계속해서 이광재 의원이 7, 8%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민방 여론조사에서는 이광재가 이기는 걸로 나와. 뭐지? 자, 중앙일보 여론조사 한국하고는 이것도 이틀 차이밖에 안 나. 근데 보세요. 안철수의 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지지율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자, 이광재 것만 갑자기 뻥 튀입니다. 즉 중앙일보, MBC, KBS, JTBC, YTN에서는 대답 안 하던 사람이 KBC에서 대답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기가 어디? 분당. 그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라 그래가지고 이쪽도 사실 민주당으로서 험지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샤이 진보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이 샤이 진보가 지금 실제로 요즘 언론에서 한참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원의 6일 엿새 전 보도 보면 그래요. 조국으로 뭉치는 샤이 진보. 여기 보면은 정권 심판 띄우는 민주, 샤이 진보 부르는 조국, 즉 샤이 진보가 모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TV조선에서도 샤이 진보, 샤이 민주당을 주제로 해서 자기들끼리 막 얘기를 한다는 거야. 즉 샤이 진보가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여론을 통해서도 그 적폐 언론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샤이 진보가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 거는 사실 조국 혁신당 때문이다 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예요. 샤이 진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민주당 지지를 덥석하지 못하는 숨어져 있는 이 사람들이 좀 더 쉬운 선택지인 조국 혁신당이 나오니까 그쪽으로 딱 덤벼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끌어낸 샤이 진보가 당연히 비례대표 쪽에서는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겠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결과 실제로 요즘에 보면은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 지지율을 합친 게 지역구에서의 투표율로 나타난 그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제법 있습니다. 자, 숨어있는 5% 샤이 진보, 그래서 움직인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샤이 진보가 샤이 진보가 언제부터 거론됐는지 역사적 연역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실존하는지 안 하는지 수치상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수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샤이 진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성 언론들도 인정하기 시작했다 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